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상민 헌재에서 기각했더니 그 뒤에 내란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됐죠. 안동환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정석 같은 경우에 기각했지만 불구속 기소했죠. 그리고 이진숙 같은 경우에도 기각했지만 수사 중이고, 또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이진숙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왜 헌재만 오면 이런 것들이 자꾸 기각되는지, 특히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기각이 되고 있죠. 박성재 수사 중이죠. 그리고 한덕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헌재가 지나치게 그 탄핵에 대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검사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3명 파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검찰이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 입장만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 성명 발표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의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재에 파견되어 있는 그 검사 3명이 과연 제대로 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계속 반대했겠죠.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을 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 파견 빨리 철회하시고 헌법재판소에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